안녕하세요. 최일호 상무가 풀어주는 미국 시장의 모든 것 책플미 오늘 2월 2일 목요일 순서입니다. 참 우리 한 6개월 동안 그죠? 예. 미국 시장 분석하고 저희가 이제 송출해 드리지는 않지만 끝나고 나면 저희가 중국 시장, 한국 시장 이렇게 다 분석을 하면서 시장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커버를 하고 있는데 참 그동안에 페드의 금리 인상 때문에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았던 이 주식 시장이 조금씩 이제 그 금리 인상 공포에서 좀 벗어나고 있고 또 하나 더 있어요. 우리 시장을 글로벌 증시를 아주 힘들게 만들었던 게 바로 중국의 그런 강력한 방역 조치가 작년까지 이어지면서 전 세계의 뭐 노동의 공급망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공급망 차질 그리고 중국 소비자들의 소비 차질 이런 것들이 크게 영향을 줬는데 이 두 개가 다 지금 그죠? 맞물려 들어가고 있죠. 완화되고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주식 시장이 왜 올라가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실제로 굉장히 정상화되고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저희도 한 6개월 동안 굉장히 긴장하면서 매번 미국 시장 분석하고 있는데 자 어제 이제 마지막 이제 우리 최상무님 CFA 1차, 2차, 3차 중에 그 세 번 중에 언제가 제일 힘들었어요? 3차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그래요? 저는 또 아니요 3번 다 쉽게 통과했어요. 이런 얘기 하실 가능했는데 3차가 힘들었어요? 3차가 힘들었던 게 이제 결혼하고 나서 시험을 보려고 하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결혼하고 나서 시험 보셨어요? 3차는. 그러셨군요. 그래서 이제 한두 번 떨어진 다음에 와이프한테 머리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 말에 자극받고 열심히 해서 3차를 붙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결혼하셨을 때도 직장은 다니고 계셨을 거예요? 그럼요. 대단하시네요. 굉장히 이제 우리 최상무님 옆에서 보면 굉장히 성실하시거든요. 저처럼 이제 놀기 좋아하는 사람은 학교 다닐 때 이제 1차 시험을 붙었지만 회사 다니면서 2차 시험 못 하겠더라고요, 저는. 그랬는데 어쨌든 3차가 제일 힘들었는데 FMC 회의가 어제가 마지막 3차 시험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제가 정말로 그 분기점이 되는 마지막 관문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다행히 그 페드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경제 현상 그러니까 지표로 보고 얘기하겠다라고 말했던 거에 부합한 코멘트를 해줘서 시장이 거기에 이제 안도를 한 것 같습니다. 한번 쭉 한번 볼까요, 그러면? 그럼 보시죠. 일단 오늘 새벽 4시에 1월 FMC 성명서가 나왔고요. 기준금리 4.5에서 4.75%로 25bp가 인상이 됐고요. 변화된 부분이 있었는데 다른 부분들이 약간씩 변화됐는데 가장 큰 부분은 기술해 놓은 부분인데요. 그 12월에 공급망 차질, 팬데믹, 높은 식료품 및 에너지 가격, 전반적 가격 상승 압력 등으로 인플레이션이 높게 유지되고 있음. 이런 식으로 성명서의 앞부분이 나왔었는데 많은 부분이 삭제되고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일부 완화되었으나 높게 유지되고 있음. 여기서 처음으로 eased, 완화되고 있다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따 보시겠지만 기자회견에서도 파월이 이런 부분들을 여러 번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머시라는 표현을 썼네요. 보니까 어느 정도 그죠? 그렇습니다. 조금 조금 이렇게 완화됐다 하면 좀 작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somewhat이라는 단어는 그죠?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눈에 띄게 완화되고 있다 이런 의미니까 그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긴장감을 늦추지 않기 위해서 remains elevated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다. 이런 표현은 시장에서 당연히 알고 있겠죠. 그동안에 되게 화난 교장 선생님, 교장 선생님보다 교감 선생님이 옛날에 더 무서웠는데 그런 뉘앙스에서는 많이 벗어났네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오늘 발표되고 난 이후에 바로 직전에 3월에 FOMC가 또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정책금리 확률로 페드와치에서 한 걸 보면은 25bp 인상을 지금 한 86% 정도로 점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그냥 유지는 13.4%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 유지라는 게 이제 안 올린다는. 예, 그렇죠. 안 올린다는 확률도 좀 올라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그 코어 PC 브레이크다운하고 ECI 고용 비용 지수를 넣어놓은 거는 이따 보시겠지만 그 연준에서 최근에 나온 지수 중에서 지표 중에서 가장 유심해 본 지표가 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네. 코어 PC 중에서 항목을 나눠 보면은 전체 코어 PC가 하우징하고 그리고 굿즈하고 그리고 하우징을 제외한 코어 서비스 이렇게 나눴는데 네. 연준에서는 지금 하우징은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이거는 당연히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최근에 몇 달치를 가중 평균한 것이고 실제로 임차료가 떨어지는 것이 지금 관찰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시간 가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밑에 코어 굿즈 있잖아요. 예, 이게 급락하고 있는 게 이게 코어 굿즈죠. 예, 이게 코어 굿즈인데 급락하고 있고 이것도 더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연준에서 가장 그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게 코어 서비스 엑스 하우징 주거비를 제외한 핵심 서비스 물가인데요. 이 부분이 지금 잘 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에 지금 굉장히 그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떨어질 수 있는 단초가 되는 것이 옆에 고용 관련한 네. 임금 상승이라든지 이런 비용들인데요. 최근에 자기네들이 보기에 이 고용 비용 지수를 그 임금 관련한 상승, 임금 상승 관련한 지표로 가장 선호하고 유심히 보는 지표인데 분기별로 며칠 전에 이 고용 비용 지수가 나왔잖아요. 이게 확연히 떨어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서 이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자기네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고용 비용 지수가 코어 서비스 엑스 하우징 그러니까 주거비를 제외한 핵심 서비스 물가에 영향을 주는데 고용 비용 지수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코어 서비스 핵심 물가가 지금 잡히고 있지 좀 그 둔화가 좀 더딘 것이 코어 서비스 엑스 하우징인데 이것도 떨어지면 결국엔 떨어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에서 기조연설을 보면은 경제 성장률 둔화에도 노동시장이 타이트한데 수급 불균형으로 경제 활동 참여율은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아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 뭐 이거는 뻔한 얘기고요. 네. 인플레이션이 둔화됐지만 여전히 높아서 2%까지 낮추기 위해 연방기금리 인상하고 자산 규모 축소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리고 정책 시차를 얘기를 했어요. 정책 시차로 인해서 이번에 금리 25bp를 인하하고 지켜볼 것.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정책하고 실제로 그 정책이 실물에 반영돼서 나타내는 시간까지가 걸리잖아요. 예. 그래서 이 그 통화 정책이라는 게 시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25bp 정도 인하를 하는데 25bp 인하하고 실제로 실물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좀 지켜보자. 이런 시간을 갖자라는 이런 뉘앙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25bp를 인하한다고요? 인상이다. 인상이에요. 인상. 예, 예, 죄송합니다. 깜짝 놀랐네요. 예, 인상입니다. 예. 인상하고 지켜볼 것 이렇게 표기가 돼 있고요. 그리고 입수되는 데이터와 인플레이션 전망에 집중하겠다. 이건 항상 있는 얘기고요. 그리고 Q&A가 한 20개 정도 되는데 좀 저희 이걸 한 2번 정도 반복해서 봤습니다. 네. 혹시 놓치는 게 있을까봐. 근데 보시다 보면 좀 재밌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좀 봤는데요. 첫 질문이 이거였어요. 최근 주식시장 상승 등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어려워졌냐.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최종 금리를 더 높일 가능성이 있냐. 네. 이런 질문을 했어요. 또 저번에도 이런 질문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때 주가가 확 빠졌었는데 또
똑같은 사람이 질문했나? 모르겠는데 이번엔 파월의 좀 스탠스가 달랐습니다. 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금융시장이 통화 정책에 잘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단기적인 움직임이 중요하지 않고 장기적인 움직임이 중요하다. 정책뿐 아니라 다른 요소들이 금융 상황에 있어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모두 고려하여 정책을 수립할 것이다. 그래서 주식시장하고 약간 통화정책하고는 좀 연결시키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 통화정책은 통화정책대로 금융시장은 금융시장대로 그대로 인정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보였어요. 그렇네요. 예. 지금 질문은 거의 똑같은 질문인데 예. 그거잖아요. 선생님 옆에 애들 계속 지금 떠들고 있어요 하면서 옆반에서 예. 그렇게 이제 꼰질렀는데 너나 잘해. 그냥 뭐 단기적인 거 중요치 예. 않고 장기 움직임 중요하고 예. 뭐 이러면서 예. 뭐 꼰질렀는데 대답이 그런데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난번하고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최근 임금 상승률 둔화, 소비 지출 둔화, 실업률 하락하고 있는데 인플레 목표 맞추기 위해 실업률이 얼마나 상승해야 하나.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고용시장이 너무 타이트하기 때문에 이 고용시장이 좀 둔화돼야만 인플레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잖아요. 근데 파월이 여기에서 최초로 그 디스인플레이션을 언급을 했습니다.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물가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네. 지금은 디스인플레이션 초기 시점으로 진입했고 상품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고 주거비 인플레이션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위에서 보셨듯이 이 두 가지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주택 제외 서비스 물가 하락 조짐이 좀 미약하다. 현재 노동시장이 악화되지 않으면서 진전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실업률 전망치는 3월에 내놓을 것이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디스인플레이션은 좋은 현상이다. 이렇게 해서 실업률이 꼭 상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물가를 좀 잡을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 약간 드러나 있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예. 그래서 그것도 디스인플레이션 초기 시점이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 뭐 더 진행이 될 거라고 본다. 예. 이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아까 남궁주임이 언급한 졸트 보고서에 관련된 건데, 졸트 보고서가 그 FOMC 성명서 발표 이전 몇 시간 전에 나왔어요. 네. 그래서 오늘 졸트 보고서에서 일자리 수가 많아지고 실업률 낮은데 일자리 수와 실업률이 시사점을 갖는다고 생각하는지, 이게 그러니까 졸트 보고서에서 그 구인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네. 노동시장이 더 타이트하기 때문에 이거 노동시장을 좀 그 수급 불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조금 더 그 통화 정책을 뭐 긴축으로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는 졸트 보고서를 보고는 왔는데 그거보다는 시간당 평균 임금이 둔화되고 있다는 거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일자리 수는 많고 구직 대비 구인 비율도 다시 높아져서 전반적으로 고용시장은 강력하다라고 일반적인 현상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앞에서도 봤지만 고용시장이 탄탄하다고 해서 그것이 물가를 잡는데 지장을 주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개연성을 좀 인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에는 일자리 수, 고용시장이 너무 탄탄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임금 상승이 잘 둔화되지 않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됐었던 거잖아요. 네. 그런데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지표로 보면은 임금 상승률 둔화가 지금 직접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으니까 고용시장 탄탄하다는 거에 대해서 약간 좀 그 인정을 하려는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예. 그리고 12월 이후 경제 데이터를 봤을 때 SEP 상에서 최종 금리 전망은 유효한가? 그래서 12월 달에 그 연준에서 전망을 한 거 보면은 올해 12월에 5% 이상, 뭐 5.2% 뭐 이렇게 그렇죠. 점을 네. 찍어놨었잖아요. 예. 그래서 대답을 12월 최종 금리 전망
그래서 5%에서 5.25% 했었지만 네. 3월에 이 부분을 업데이트할 것이고 계속해서 금리 인상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금융 상황이 많이 긴축되었으나 갈 길이 남아 있고 최종 금리가 어느 정도일지는 결정하진 않았다. 이번 회의에서 그걸 논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데이터에 따라서 이 최종 금리가 더 높아질 수도 있고 더 낮아질 수도 있다. 이렇게 여지를 남겨놨습니다. 야, 계속 더 높아질 거다만 얘기하다가 이번에는 예. 또 더 낮아질 수도 있다. 예,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까지도 했네요. 그거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3월까지 3월 FOMC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보고 결정하겠다. 예. 그리고 과잉 긴축이나 과소 긴축에 대한 리스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 그래서 이제 과잉 긴축도 문제지만 예. 성급하게 긴축을 멈추는 과소 긴축을 하는 것도 문제가 될 것이고 과잉 긴축 시 활용할 수단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요? 예. 그리고 주택 제외 서비스 물가는 4%를 기록 중에서 디스인플레이션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 아직 갈 길이 남아 있다. 그거는 일반적인 거고. 성명서에 인플레이션이 둔화되었다는 등 변화가 보이는데 정책 금리를 더 높여야 한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처음으로 디스인플레이션이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상품 물가와 주택 서비스 물가가 높지만 앞으로 하락할 거로 예상하고 있고 주택 제외 근원 서비스 물가도 하락을 기대하고 있다. 이 중에서 60% 정도가 노동시장의 영향을 받고 있어서 세부 아이템별로 관찰 중이고 근원 PC 및 헤드라인 PC에서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근원 서비스 물가에서 하락 추세를 보아야 할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가질 거가 하우징 제외한 네. 근원 서비스 물가가 얼마나 네. 빨리 하락하는지 그 하락 여부에 따라서 연준의 스탠스가 또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집중해서 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몇 년 전 실업률과 낮은 실업률과 낮은 인플레이션이 가능하다고 언급했고 인플레 높고 실업률 낮은데 많은 조치 취했는데 왜 계속 정책금리 인상을 언급하느냐 이렇게 예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라 몇 년 전에 낮은 실업률과 낮은 인플레이션이 가능하다고 언급한 적이 있는데 지금 실업률도 낮은데 그리고 그 물가도 떨어지고 있는데 왜 계속 정책금리 인상을 언급하느냐 이런 얘기죠. 아직 인플레가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주택 제외 서비스 인플레이션 하락 조짐이 약하다. 앞으로 계속해서 경제와 인플레이션을 관찰할 것이다. 이렇게 했고요. 금리 인상 중단의 조건이 있냐 이렇게 했어요. 네. 회의록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경로에 대해 많이 대화를 했다. 그래요? 예. 요 말이 되게 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예. 회의록이 공개가 또 한 2, 3주 뒤에 공개되나요? 예, 맞습니다. 근데 금리 인상 중단에 대한 조건이 뭐냐라고 했는데 이런 경로에 대해서 많은 대화를 했다라고 예.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주 뒤에 나올 회의록을 보면은 거기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최근에 미국 정부 부채 한도에 대한 얘기가 많잖아요. 그 시한이 정부 부채 한도가 지금 넘어간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게 의회가 부채 한도를 높여야 하고 이는 의회의 역할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언급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러니까 자기네는 이제 정부 부채 한도는 신경 쓰지 않는다. 이건 그런데 의회가 알아서 잘 처리할 것이다. 그렇죠.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느냐. 그래서 딱 예,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네요. 맞습니다. 지금 금리 인상을 중단할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고 25bp가 적절했고 계속해서 금리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3월에 새로운 전망치를 결정할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동적인데 앞으로 나오는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금리 인상 사이에 쉬는 것을 고려하고 있느냐. 그래서 이런 거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무슨 말이죠? 금리 인상 사이에? 그러니까 지금 금리 인상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 잠깐 금리 인상을 쉬었다가 상황을 보고 다시 금리 인상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느냐. 뭐 이런 취지로 물어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런 건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렇지만 여러 옵션도 가능하다. 캐나다 예를 들었어요. 캐나다 최근에 금리 인상 중단했지만 다시 올릴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렇지만 아직 FOMC에서는 결정된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실업률 높이지 않으면서 물가 목표를 달성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는가. 그래서 최근 상품 물가 하락으로 PC 물가가 낮은데 이런 현상이 일시적일 가능성 높지만 올해 근원 PC는 4%로 예상하고 있고 인플레가 예상보다 빠르게 하락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리고 주택 제외 근원 서비스 물가는 노동시장에 상당히 민감하여 전반적으로 인플레를 2%로 낮추기 위해 노동시장의 균형이 필요하다. 그리고 실업률이 유일한 기준은 아니고 노동시장이 완화가 될 수 있는 것은 다양한 경로가 있다. 따라서 실업률이 상승하지 않고도 물가가 낮아질 수 있다고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실업률이 좋아지면 굿뉴스 is bad news 뭐 이렇게 인식을 해서 시장이 빠지고 그랬었는데 지금 고용 비용이나 임금 상승률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뭐 그런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플레를 2% 낮추면서도 실업률이 급등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많은 전문가들과는 달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13번에 누적된 통화정책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언급했는데 인플레 둔화와 경기 침체 리스크, 최종 금리에 대한 생각이 어떠냐. 올해 둔화된 성장 예상하지만 플러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리고 강한 노동시장, 소비심리 개선, 주정부들의 재정, 그리고 건설 지출 등을 고려시해 플러스 경제 성장률을 예상한다. 그래서 고용시장을 고용시장도 강하고 지금 약간 둔화 조짐은 있지만 성장에 있어서는 플러스 성장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낮아진다는 증거를 낮아지고 있는 증거를 3개월 동안 봤는데 6개월 동안이나 봐야 되냐, 그리고 아니면 노동시장 수급 봐야 되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기준을 정해놓지는 않았고 더 많은 데이터가 나오게 될 것이므로 데이터를 보고 판단할 것이다. 아까 봤던 ECI 보고서가 완성도도 높고 선호도도 높은데 최근 발표된 보고서를 보면 임금 상승률 둔화 조짐이 관찰되고 있다. 그렇지만 아직 높다. 그리고 몇 개월 동안 관찰해야 하는지 구체화할 수 없어서 꾸준히 축적된 데이터를 보면서 결정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고용 창출이 활발하다. 이건 졸트 보고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 소비 지출이 소폭 둔화되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2%까지 가려면 시간은 얼마나 필요할 것 같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건 한마디로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그리고 과거에 좀 저질렀던 거에 대해서 좀 인정을 하는데 과거에 자기네들이 인플레이션 일시적이라고 생각하시면 틀렸고 그 얘기 했네요. 이제서야 낮아지고 있다. 그리고 지금은 일반적인 경기 사이클이 아니어서 확실성을 가질 수가 없다. 그리고 이무한수 기간을 확정 짓기에는 상당히 조심스럽고 이제 디스인플레이션 초기에 진입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는 좋은 것이고 경제 전반적으로 봐야 하고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잠깐만 계속 보다 보니까 그러면 과거에 우리가 이 디스인플레이션 국면에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런 거 한번 백테스팅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그죠? 근데 디스인플레이션 구간이 있었나요? 최근 10년간? 짧게 그래도 있었죠. 아주 물가가 높았던 적은 잘 기억이 없어요. 그렇죠. 최근 20년은 워낙 물가가 이제 낮다 보니까 요거는 1980년도 초에 또 어땠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그때는 뭐 그렇게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국면에서 주가가 상당히 강하게 올라갔던 기억으로 나는데 한 번 더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길게 높게 정책금리 유지할 것인가 이렇게 했는데 노동시장 둔화, 경기 둔화되면서 인플레이 지속적 하락을 전망하고 있는데 올해 완화하는 것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 올해 완화하고 있는 걸 생각하지 않다는 건 이제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금리 인하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거까지는 생각하고 있지 않고 물론 데이터가 맞게 나온다면 정책에 반영할 것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의 금리 인상이 예상되고 있는 것 같은데 시장은 한 번의 금리 인상 후 중단을 생각하고 있다. 이에 대한 우려가 있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또 무서운 질문을 예. 했네요. 우려스럽지 않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요? 예. 인플레 빠르게 하락할 거라는 기대치 때문에 시장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네. 전망은 둔화된 노동시장과 경기 침체를 전망하고 있지는 않다. 인플레는 올해 말 3%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3월에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이 시장은 이것보다 낮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시장은 이것보다 낮은 인플레이션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의 생각과는 괴리가 있는 것 같다. 시장과 자기네들 생각과의 괴리를 여기서 인정을 했습니다. 시장은 올해 금리 인하 예상도 하고 있지만 자기네들은 현재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데이터가 있다면 고려해 볼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톤이 진짜 많이 바뀌셨어요. 예, 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좀 유화적인 톤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성명서에 공공보건 부문의 고려가 빠져 있는데 팬데믹이 경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건지. 아까 그 팬데믹이 문구가 빠졌잖아요. 예.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질문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답변하기를 팬데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거의 없어졌다. 그리고 리스크로 고려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임금 물가의 악순환, 이게 뭐냐면 임금 상승이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또 그게 임금 상승을 부추기고 이런 악순환인데요. 이거에 대한 조짐이 없다고 브레이너드 부의장이 최근에 언급을 했어요.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고요. 이런 악순환은 적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낮고 앞으로 소비 심리가 좋아질 것 같다.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고 심리 지표가 중요한데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이 하락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가 되고 있고 인플레이션을 낮추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최근에 이제 미시간대에서 발표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뉴욕 연준의 기대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이 계속 하락하고 있거든요. 이걸 염두에 두고 좋게 평가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월 회의록을 보면 FOMC는 불필요한 금융 상황 완화가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했는데 현재도 우려하냐 이렇게 했는데 금융 상황이 최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시장이 통화 정책에 반응하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시장의 생각은 다른 것 같지만 굳이 설득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연준의 전망치는 금리를 어느 정도 더 높게 유지할 것이라는 점이다. 야, 이 부분이 이렇게 적혀 있지만 이 과거하고는 정말 다른 게 그죠? 지금 금융 상황 완화 이 말이 이제 주식 시장이 반등에 들어가고 3,500을 찍었던 S&P 500이 지금 4,000을 넘었으니까 그죠? 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지난번에는 얘기를 했더니 뭐 되게 단호하게 그죠? 발끈했죠. 네, 발끈했었잖아요 그때. 지금 내가 그렇게 지금 조용히 하라고 했는데 너네들 또 떠드냐고. 제가 고등학교 때 이 학생 주임 선생님한테 하도 저희 반 뭐 떠든다고 하도 이제 많이 맞다 보니까 그런 제롬 파월의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애들이 이렇게 떠드는데 괜찮아요 하는데 아니 뭐 그럴 수 있지 뭐 계속 그런 분위기네요. 뭐 그렇습니다. 뭐 굳이 애들 조용히 시키려고 안 한다 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뭐 부채한도 얘기를 물어봤는데 부채한도 양적 긴축할 때 부채한도도 고려하냐 이렇게 했는데 역시 또 같은 얘기예요. 의회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길게 한 거는 좀 빠짐없이 완전성을 기하려고 한 거고요. 겹치는 내용들도 좀 있는데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 일단 Q&A 한 거 다 지금 담아오신 거죠? 다 가졌습니다. 그리고 뭐 굳이 총평을 하자면은 디스인플레이션에 진입했다는 언급이 있었고요. 그리고 현재의 시장 반응 그리고 연준과 시장의 생각 차이를 인정했다는 점 그리고 고용시장이 많이 둔화되지 않더라도
물가를 잡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점. 그리고 핵심 물가 중에서 주거비 제외 서비스 물가 하락은 고용 비용 지수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최근 고용 비용 지수가 둔화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고 추가적인 둔화 여부를 확인해야 될 것. 요 정도의 어떤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시장에서 국제 금리도 빠지고, 예. 네, 주가도 올라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보면서 좋은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가 이 페드가 금리를 인상하는 걸 중단했을 때 있잖아요. 이 중단했을 때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공부를 좀 많이 좀 안 해보신 부분인지 아니면 하고도 뭐 일부러 이렇게 해서 외면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2019년도 늘 말씀드리지만 2019년도에 금리 중단하고도 주가가 꽤 올랐었고요. 그 다음에 금리를 중단했을 때가 2006년. 예. 네, 2006년 8월 달부터 금리 인상을 이제 중단하고 나서 2007년 거의 가을까지 시장이 꽤 랠리가 왔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도 네, 그랬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00년도에 그 닷컴 버블이 깨질 때도 이제 반등이 있었지만 그때는 워낙 이제 거품이 심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주가가 하락하면서 2001년 2년도에는 큰 폭의 이제 주가 하락이 있었지만 그 거품이 그렇게 많지 않으면 금리 인상을 중단했을 때 계속 금리를 이게 도대체 얼마까지 올릴지 모르면 이제 자산 가격의 할인율이 계속 높아질 거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으니까요. 근데 중단을 하고 나서 한 1년 동안에는 랠리가 늘 있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중단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돈을 일단 벌어놔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계속 미국 시장에 특히나 이제 페드의 정책에 대해서 꼼꼼하게 계속 체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오늘 새벽에 있었던 FOMC 회의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최일호 상무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